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나중에 은퇴하면 편하게 살고 싶다는 말을요. 하지만 정작 나중이 왔을 때 우리는 얼마나 준비되어 있을까요? 1,000만 원을 준다고 해도 지금 필요한 조언을 미리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문제는 우리가 은퇴 후의 삶을 제대로 상상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마치 바다가 평온할 거라 믿고 아무 준비 없이 돛을 올리는 것처럼요. 그러나 바다 위에서 폭풍우를 만나고 나면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오늘은 은퇴 후 비참한 추락을 막기 위해 꼭 알아야 할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본론 은퇴 후 삶, 준비하지 않으면 무너진다. 1. 은퇴 후 집 한 채로 버틸 수 있을까? 첫 번째 사례는 58세에 은퇴한 김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직장 생활 내내 집 한 채만 있으면 노후는 문제 없다는 말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15억짜리 아파트를 마지막 자산으로 남겼죠. 은퇴 후 몇 달간은 잘 살았습니다. 하지만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서 병원비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자녀 결혼 비용, 생활비까지 더하니 결국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 씨는 말합니다. 집이 자산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팔지 않으면 쓸 수 없는 돈이었어요. 그는 결국 집을 팔고 작은 전셋집으로 옮겼지만 그때는 이미 경제적 자유를 잃은 상태였습니다. 좋은 집은 자산이 아니라 부채가 될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는 유동성이 높은 자산이 중요합니다. 연금, 현금성 자산, 소규모 투자 등으로 지속적인 소득을 준비해야 합니다. 2. 은퇴 후에도 일이 필요하다. 두 번째 사례는 55세에 명예퇴직한 박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은퇴 후엔 쉬고 싶다는 생각으로 아무 준비 없이 직장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루하루의 무료함이 생각보다 큰 스트레스로 다가온 것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쉬는 게 행복인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사는 건 제 자신을 무가치하게 느끼게 만들었어요. 결국 그는 3년 뒤 경비원으로 취업했지만 신체적으로 버거운 업무와 낮은 급여로 다시 좌절했습니다. 미리 계획하고 내가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어야 했어요. 교훈 은퇴 후에도 할 수 있는 가벼운 일이나 봉사활동, 취미를 기반으로 한 소일거리를 미리 계획하세요. 삶의 의미와 소득을 동시에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3. 소비 습관이 당신의 노후를 결정한다. 마지막 사례는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60세에 은퇴한 이 씨 부부는 은퇴 후에도 젊을 때와 같은 소비 습관을 유지했습니다. 외식, 해외여행, 고급 자동차 유지비까지 젊은 시절에 누렸던 삶의 방식을 그대로 이어갔죠. 하지만 퇴직 후 소득은 급격히 줄어들었고 몇 년 만에 저축이 바닥났습니다. 이 씨는 말합니다. 돈이 있을 땐 아무렇지도 않겠었는데 막상 줄어들고 나니 모든 게 두렵더라고요. 결국 부부는 소비를 줄이고 간소한 삶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갈등도 많았죠. 교훈 은퇴 후에는 소비 습관을 조정해야 합니다. 절약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월 소득과 지출을 정확히 계산하고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구분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결론 지금 당장 준비하라. 내일은 늦는다. 은퇴 후의 삶은 우리 모두가 반드시 마주해야 할 현실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나중에라는 말로 미루다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합니다. 집을 자산으로 믿는 대신 유동적인 재정을 준비하세요. 쉬기만 할 생각을 버리고 작은 일이라도 꾸준히 할 계획을 세우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소비를 줄이고 필요한 삶에 집중하세요. 1,000만 원보다 더 소중한 조언은 지금 바로 실행하는 것입니다. 준비된 노후는 행복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노후는 참혹합니다. 이제는 미래를 위해 움직일 때입니다. 시작은 어렵지만 결국 자신을 위한 최고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전문가 칼럼 준비된 은퇴만이 당신의 미래를 구한다. 은퇴 후 삶의 질은 결국 지금의 준비와 선택에서 갈립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준비하면 되라고 말하며 자신을 안심시킵니다. 하지만 진실은 냉혹합니다. 준비 없이 은퇴를 맞이한 사람들의 삶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에게서 자유와 행복을 빼앗아갑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현실적인 은퇴 준비와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1. 은퇴 후에도 활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은퇴를 하면 모든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일을 하지 않는 시간이 늘어나면 자유로움이 아닌 정체성과 가치 상실을 느끼게 됩니다. 박영호 씨 55세의 사례를 다시 떠올려 볼까요? 박 씨는 퇴직 후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TV를 보는 생활을 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해방감에 기뻤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울감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결국 경비원으로 재취업했지만 육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해결책. 은퇴 후에도 일정한 활동을 유지해야 합니다. 활동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삶의 의미를 찾고 사회와 연결되며 자기 자신에게 가치를 부여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예를 들어 은퇴 전부터 관심 있던 분야에서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주 23회 봉사활동을 계획해보세요. 취미를 기반으로 한 가벼운 일거리, 예를 들어 강연, 블로그 작성, 유튜브 운영 등도 훌륭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활동의 목적은 단순합니다. 정체되어 있지 않도록 자신을 움직이는 겁니다. 2. 소비 습관, 은퇴 후에는 전환이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젊었을 때처럼 살 수 있을 거야 라는 착각에 빠집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전과 같은 소비는 불가능합니다. 문제는 이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점숙 씨 60세는 은퇴 후에도 해외여행, 고급 외식, 명품 구매를 계속했습니다. 그 결과 몇 년 만에 저축이 바닥났고 부부 갈등으로 이어졌습니다. 해결책. 소비 습관을 바꾸는데 두 가지 원칙이 필요합니다. 첫째, 소득에 맞는 소비 계획 세우기. 은퇴 후에도 월급처럼 들어오는 정기적인 소득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그리고 작지만 지속 가능한 소득 활동을 통해 기본적인 생활비를 마련하세요. 둘째, 소비를 필요와 욕구로 나누기. 필요는 생존의 필수적인 요소이고 욕구는 없어도 괜찮은 사치입니다. 은퇴 후에는 욕구에 대한 소비를 줄이고 필요에 집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급 외식 대신 건강하고 간단한 집밥을 선호하는 겁니다. 소비 습관을 조정하면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줄이고 경제적으로 여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유동성 있는 자산이 당신의 안전망이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자산 관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 한 채만 있으면 노후는 문제 없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집은 유동성이 낮은 자산입니다. 팔지 않으면 쓸 수 없고 유지 비용은 지속적으로 듭니다. 김성민 씨 58세의 이야기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그는 서울의 15억짜리 아파트를 자산으로 믿었지만 의료비와 자녀 결혼 비용 등으로 결국 대출을 받아야 했습니다. 해결책. 유동성 있는 자산이 필요합니다. 은퇴 후에도 현금 흐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산을 다변화하세요. 현금성 자산 확보 예금, 적금 또는 저위험 펀드에 일정 금액을 투자해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돈을 확보하세요. 소규모 투자, 소규모 상가, 주식 배당, 채권 등으로 추가 수익을 만드는 것도 방법입니다. 연금 활용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은 최소한의 안전망이 됩니다. 가능한 한 일찍 준비해 연금을 확대하세요. 유동성 있는 자산은 위기 상황에서 당신을 지켜줄 든든한 안전망이 됩니다. 4. 관계와 건강은 돈보다 중요하다. 돈만이 은퇴 후 삶을 결정짓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종종 재정 문제에만 몰두하느라 더 중요한 것을 놓칩니다. 바로 건강과 관계입니다. 건강은 삶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이 나쁘다면 삶의 만족도는 급격히 떨어집니다. 정기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 그리고 마음의 여유를 찾는 습관을 들이세요. 또한 가족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친구, 동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외로움을 극복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결론 준비된 은퇴, 그 자체가 행복이다. 은퇴 후 삶의 질은 준비에 달려 있습니다. 활동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고 소비를 조정해 재정을 안정화하며 유동성 있는 자산을 통해 위기를 대비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과 관계를 소중히 여기세요.
행복한 은퇴는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은퇴 후의 불행은 피할 수 없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1,000만 원 이상의 가치를 지닌 조언을 삶에 적용하는 것만이 당신의 미래를 구할 열쇠입니다. 61세 증권맨 퇴직 1년, 아내와 하루 24시간 붙어 살자 생긴 충격적 변화. 서론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은퇴 후 부부 생활, 이게 맞아? 은퇴하면 평생 해보고 싶었던 취미도 즐기고 여행도 가고 아내와 도란도란 대화하며 따뜻한 시간을 보낼 줄 알았다. 하지만 현실은 예상과 다를 때가 많다. 61세에 증권사에서 퇴직한 김영수 씨가며 30년 넘게 직장에서 치열하게 일했고 이제는 가족과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생각에 설렜다. 하지만 막상 퇴직하고 나니 상황이 이상했다. 아내와 24시간 함께하는 생활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결혼 생활 35년 차에도 몰랐던 아내의 새로운 모습이 보였고 사소한 말 한마디에 감정이 상하기 일쑤였다. 회사 다닐 때는 몰랐어요.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집에 오면 아내가 알아서 밥 차려주고 말 몇 마디 주고받고 끝났거든요. 근데 지금은 하루 종일 같이 있으니까 사사건건 부딪혀요. 김씨 부부만 이런 게 아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겪는 문제다. 은퇴 후 부부 생활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면서 부부 갈등이 깊어지는 경우가 많다. 은퇴한 남편들은 자신이 쓸모 없어진 느낌을 받는다고 말하고 아내들은 남편이 집안의 질서를 깨뜨린다고 느낀다. 그렇다면 은퇴 후에도 부부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오늘은 은퇴 후 부부 생활이 흔들리는 이유와 해결책을 살펴보려고 한다. 1. 집에서 상전 노릇하던 남편 결국 쫓겨났다. 이동수육 12세 씨는 공기업에서 부장으로 정년퇴직했다. 아내와 38년을 함께 살았고 큰 문제 없이 결혼 생활을 해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퇴직 후 6개월 만에 부부 사이가 심각하게 틀어졌다. 퇴직하고 나니 아내가 나를 너무 귀찮아 하더라고요. 집에 계속 있으니까 어디 가서 밥 먹고 오라며 짜증을 냈어요. 이 씨는 집에서 왕처럼 대접받고 싶었지만 아내는 달랐다. 아내에게 집은 나만의 공간이었다. 남편이 회사에 있을 동안 자신의 리듬대로 살았고 하루 종일 남편이 있는 것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됐다. 결국 두 사람은 큰 싸움을 벌였고 이 씨는 제발 밖에 좀 나가라는 말을 듣고 한동안 친구 집을 전전해야 했다. 해결책 은퇴 후에도 일정한 생활 패턴을 유지해야 한다. 남편이 집에서 빈둥거리는 사람이 아니라 가정에서 새로운 역할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외출하는 습관을 만들고 집안일을 적극적으로 돕는 것이 중요하다. 2. 같이 있는 시간이 많을수록 대화는 줄었다. 고동환 65세 씨는 제조업체에서 임원으로 근무하다 60세에 은퇴했다. 퇴직 후 아내와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려 했지만 오히려 대화가 줄어들었다. 회사 다닐 때는 퇴근하고 와서 하루 일과 얘기하고 주말이면 아내랑 외식도 했어요. 근데 은퇴하고 매일 같이 있다 보니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아내도 저도 할 말이 없으니까 각자 휴대폰만 보고 있어요. 예전에는 함께하는 시간이 귀해서 대화가 많았지만 은퇴 후 하루 종일 같이 있으니 대화가 단조로워지고 결국 소통이 줄어든 것이다. 해결책 부부가 각자 새로운 관심사를 만들어야 한다. 서로에게 이야기할 거리가 생기려면 각자 배우거나 경험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고 각자 시간을 보내면서도 하루의 일정한 시간은 꼭 대화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3. 경제적으로 불안해지자 부부싸움이 잦아졌다. 김성준 59세 씨는 조기 퇴직 후 프리랜서 일을 하며 생활을 꾸려가고 있다. 은퇴 전에 부부싸움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지만 퇴직 후 돈 문제로 갈등이 시작됐다. 퇴직금이랑 연금이 있으니까 괜찮겠지 했는데 막상 생활하다 보니 생각보다 돈이 빠르게 줄더라고요. 그런데 아내는 예전처럼 소비하려고 하니까 스트레스가 쌓였어요. 퇴직 후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경제적 불안이다. 남편은 돈이 부족하면 안 된다는 걱정이 커지고 아내는 왜 갑자기 돈을 아끼라고 하느냐며 반발하게 된다. 결국 경제적 스트레스가 쌓이면 부부 사이의 갈등이 커진다. 해결책 은퇴 전부터 부부가 생활비 계획을 함께 세워야 한다. 소비 패턴을 조정하고
은퇴 후에도 수익을 창출할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서로의 경제적 상황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합리적인 소비 습관을 만들어야 한다. 결론 은퇴 후 부부 생활,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든다. 은퇴 후 부부가 갈등을 겪는 이유는 다양하다. 하루 종일 집에서 아내의 생활 패턴을 침해하는 문제,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도 대화가 줄어드는 문제, 경제적 불안이 부부 갈등을 유발하는 문제. 하지만 해결책도 있다. 집에서 새로운 역할을 찾고 일정한 생활 패턴을 유지하기. 각자 새로운 관심사를 만들고 대화할 시간을 의도적으로 확보하기. 경제적 계획을 함께 세우고 서로의 상황을 공유하기. 은퇴 후에 부부 생활이 힘들다고 좌절할 필요는 없다. 작은 변화만 있어도 부부의 행복은 달라질 수 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서로 배려하고 맞춰가며 더 행복한 부부 생활을 만들어 보자. 은퇴 후 부부 생활, 위기에서 기회로 바꾸는 방법. 앞서 살펴본 사례들을 보면 은퇴 후 부부 관계가 흔들리는 주요 원인은 생활 패턴의 변화, 소통 부족, 경제적 불안 등이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다. 이런 갈등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부부가 함께 노력하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 이번에는 심리학적, 사회학적, 그리고 뇌과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은퇴 후 부부가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보자. 1. 은퇴 후 우울감, 남성은 더 심각하다. 뇌과학적 근거. 남성들이 은퇴 후 부부 갈등을 더 심각하게 느끼는 이유는 도파민과 세로토닌의 감소 때문이다. 연구에 따르면 일을 할 때 뇌에서는 도파민이 분비되는데 은퇴와 함께 도파민 분비가 줄어들면서 우울감과 무기력감이 커진다. 하버드 대학 연구에 따르면 퇴직 후 활동성이 줄어든 남성들은 도파민 수치가 낮아지고 그로 인해 우울증과 무기력감을 더 자주 경험한다고 한다. 반면 여성들은 기존의 사회적 관계와 일상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어 비교적 적응이 빠르다. 해결책 은퇴 후에도 뇌를 활성화하는 활동이 필수다. 운동 하루 30분 이상, 유산소 운동 걷기, 자전거 타기를 하면 도파민과 세로토닌 분비가 증가한다. 사회적 활동 사람들과 대화할수록 세로토닌 분비가 촉진된다. 지역 봉사활동이나 동호회 가입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 뇌의 해마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가 활성화된다. 새로운 취미를 갖거나 온라인 강의를 듣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즉, 남성은 은퇴 후에도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2. 부부가 함께 있는 시간이 많을수록 싸우는 이유 심리학적 근거. 사람들이 장기간 함께 있으면 친밀도가 높아질 것 같지만 오히려 갈등이 증가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부부는 하루 45시간 정도 서로 대화하는 게 이상적이라고 한다. 하지만 은퇴 후 하루 1215시간 이상 붙어 있으면 사소한 문제도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다. MIT 인간관계 연구소에서는 사람은 일정한 혼자만의 시간이 있어야 관계가 건강하게 유지된다고 말한다. 혼자만의 시간이 부족하면 상대방에게 기대치가 높아지면서 쉽게 실망할 가능성이 커진다. 결국 지나치게 가까운 관계가 오히려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해결책 각자의 시간을 만들어야 한다.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따로 즐길 수 있는 취미나 일과가 필요하다. 하루 최소 23시간 정도는 서로 독립적인 시간을 가지는 것이 이상적이다. 함께하는 시간과 개인 시간을 균형 있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부부 사이에서도 거리 두기가 필요하다. 지나친 친밀감이 오히려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 3. 은퇴 후 경제적 불안을 줄이는 과학적 방법, 행동경제학적 접근. 은퇴 후 재정 문제는 부부 갈등의 중요한 원인이다. 은퇴 전에 재정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은퇴 후 충격이 클 수밖에 없다. 특히 소비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돈에 대한 스트레스로 갈등이 발생한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리처드 탈러의 행동경제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실제 돈보다 감정에 따라 소비하는 경향이 크다. 즉, 은퇴했으니 아껴 써야 한다는 인식보다 평생 벌었으니 이제 써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다. 하지만 이 같은 심리는 단기적으로만 행복을 가져오고 장기적으로는 경제적 불안을 초래한다. 해결책 은퇴 후 소비 패턴을 재설정해야 한다.
필수 지출과 선택 지출을 명확히 구분한다. 소비 계획을 부부가 함께 수립하여 합의점을 찾는다. 연금과 저축을 기반으로 한 장기적인 예산을 설정한다. 즉, 감정에 따른 소비를 줄이고 논리적 소비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수다. 결론: 은퇴 후 부부 생활,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든다. 은퇴 후 부부 생활이 힘든 이유는 뇌의 화학적 변화, 지나친 밀착 관계, 그리고 경제적 불안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해결할 방법도 충분하다. 뇌 활성화를 위한 운동과 학습을 꾸준히 해야 한다. 각자의 시간을 유지하며 부부 관계에 적절한 거리 두기가 필요하다. 감정적 소비를 줄이고 논리적 소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은퇴는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다. 조금만 노력하면 은퇴 후에도 부부가 행복한 동반자로 살아갈 수 있다. 50대 이후의 삶은 누구에게나 큰 전환점입니다. 젊을 때는 은퇴 후의 삶이 멀게만 느껴지지만 막상 은퇴가 다가오면 준비의 부족함이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중장년층이 은퇴 후 일하지 않으면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회사에 헌신했던 이들은 퇴직 후에도 여전히 일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이 충격적인 현실은 비단 일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준비 없는 은퇴가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중장년이 왜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만 하는지 그 이유를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50대 이후 일본 중장년이 일하지 않으면 벌어지는 충격적 현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은퇴 후 삶의 현실과 그 대처 방안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본의 중장년층 이야기지만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나라들이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기 때문에 공감하실 분들이 많을 겁니다. 50대 이후 어떻게 살아야 할까? 라는 질문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주제입니다. 특히 은퇴 후 아무 준비 없이 빈손으로 맞닥뜨리는 현실은 충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하지 않으면 닥치는 현실 3가지 사례. 1. 경제적 파산, 끝나지 않는 빚의 늪. 첫 번째 사례는 일본의 한 58세 남성 다나카 씨의 이야기입니다. 다나카 씨는 대기업에서 30년간 근무하며 누구보다 성실히 일해왔습니다. 하지만 55세에 조기 퇴직 권유를 받고 퇴직금을 받은 뒤 갑작스러운 공백기를 맞이했습니다. 은퇴 후 몇 년 동안은 퇴직금으로 생활하며 여유로운 삶을 꿈꿨지만 물가는 오르고 예상치 못한 의료비가 늘어나면서 돈은 빠르게 소진되었습니다. 결국 다나카 씨는 은퇴 후 3년 만에 생활비를 충당하지 못해 대출을 받기 시작했고 그 대출이 빚으로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빚 갚는 데만 월급의 절반 이상이 들어가며 61세가 된 지금도 건설 현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가 한탄하며 한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일을 더 일찍 시작했더라면 이렇게까지 망가지지는 않았을 텐데. 2. 사회적 고립, 사람들과의 단절. 다음은 52세에 퇴직한 일본 여성 요시다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퇴직 후 이제 좀 쉬면서 내 인생을 즐기자고 다짐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직장 동료들과 연락이 끊기고 친구들도 점점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퇴직 전에는 직장에서의 관계와 바쁜 업무가 그녀의 사회적 활동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퇴직 후에는 관계망이 무너졌습니다. 60세가 된 지금은 매일이 너무 외롭다며 혼자 TV를 보거나 인터넷을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고립은 그녀의 정신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쳐 우울증 진단을 받게 되었고 결국 그녀는 지역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하며 겨우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3. 자아 상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고민. 마지막 사례는 55세에 조기 퇴직한 고바야시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회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아왔고 자신의 직업에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그는 내가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다는 깊은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처음에는 취미를 시작해 보려고 했지만 금세 흥미를 잃었고 일을 하려 해도 이미 2030대 젊은이들과의 경쟁에서 밀리기 일쑤였습니다. 고바야시 씨는 결국 낮은 급여를 받더라도 파트타임 일을 시작하며 일하는 게 나의 존재, 가치를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간단한 서비스 직종에서 일하며 새롭게 인생의 의미를 찾고 있습니다.
왜 중장년은 계속 일해야 할까? 이제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 은퇴 후 일하지 않으면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으로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왜 꼭 일을 해야 할까? 경제적 안정 퇴직금과 연금만으로는 모든 걸 충당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특히 장기화된 저금리, 고령화로 인해 노후 생활비는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일을 통해 경제적 안전망을 확보하면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사회적 연결 일을 하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기회가 생깁니다. 이는 퇴직 후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새로운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정신적 건강 일을 통해 자아 실현을 느끼고 나의 가치를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고 삶의 활력을 찾는 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다양한 기술 습득 퇴직 전 새로운 기술이나 자격증을 취득해두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일본에서는 50대 중장년을 위한 무료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한국에서도 이런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파트타임부터 시작하기 처음부터 풀타임 일을 하기 어려운 분들은 파트타임이나 프리랜서로 소소하게 시작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는 체력을 관리하며 일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사회적 활동 참여, 지역 커뮤니티나 동호회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는 은퇴 후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새로운 일거리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입니다. 결론.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지만 아무 준비 없이 맞이한다면 그 현실은 매우 냉혹할 수 있습니다. 일본 중장년층이 신사업이나 새로운 일자리에 뛰어드는 이유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생존 전략입니다. 우리 모두 은퇴 후 삶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설계하기 위해 미리 준비하고 새롭게 도전해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이 그 첫걸음을 내디딜 때입니다. 50대 이후 일본 중장년층의 현실과 대한 전문가 칼럼. 퇴직 후의 삶은 누구나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특히 일본 중장년층의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안정적일 것 같았던 직장 생활이 끝나면 다가오는 건 오히려 불안정한 미래. 이번 칼럼에서는 중장년층이 직면한 현실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퇴직 후 왜 이렇게 힘들어질까? 50대 이후가 되면 누구나 비슷한 걱정을 시작합니다. 퇴직 후에는 어떻게 살아갈까? 하지만 막상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고령화, 사회와 경제 침체가 겹치면서 중장년층이 겪는 현실이 더 가혹하게 드러납니다. 일본의 5060대는 대기업에서 퇴직 후에도 생계를 위해 일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돈, 건강, 그리고 사회적 역할이라는 세 가지 축이 퇴직과 동시에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돈, 연금만으로는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렵습니다. 퇴직금은 점점 줄어들고 물가는 상승하는 반면 저축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건강 경제적 불안은 건강으로 직결됩니다. 충분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이 악화됩니다. 사회적 역할 직장이 곧 정체성이었던 이들에게 퇴직은 자신감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일해야 할까? 퇴직 후에도 일하는 것은 단순히 생계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삶의 질을 유지하고 새로운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일본 중장년층의 사례에서 배우는 중요한 점은 일이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자아를 지키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사례 1. 경제적 불안에서 벗어난 다나카 씨. 일본의 다나카 씨는 퇴직 후 연금을 받으며 편히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의료비와 생활비 증가로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그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면서 다시 경제적 안정감을 되찾았습니다. 돈이 많지 않아도 내가 번 돈으로 살 수 있다는 자부심이 중요하다고 그는 말합니다. 사례 2. 정체성을 되찾은 요시다 씨. 요시다 씨는 퇴직 후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던 중 지역 커뮤니티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하면서 사람들과 다시 연결되었습니다. 다시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 기분이 든다며
웃음을 되찾은 그녀의 모습은 일의 의미를 보여줍니다. 사례 3. 늦은 도전으로 성공한 고바야시 씨. 고바야시 씨는 55세의 퇴직 후 자신을 잃은 듯한 공허함에 빠졌습니다. 그러다 예전부터 꿈꿔왔던 글쓰기 강의를 시작하며 새로운 삶을 열었습니다. 그는 꿈을 포기하지 않고 도전했더니 60대가 가장 활기찬 시기가 됐다고 말합니다. 퇴직 후 새로운 삶을 위한 3가지 전략.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일본의 사례를 바탕으로 퇴직 후에도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3가지 전략을 제안합니다. 1. 미리 작은 일이라도 시작하세요. 퇴직 전에 이미 파트타임 일자리나 프리랜서로 활동을 시작해보세요. 이 경험은 퇴직 후의 공백기를 메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작은 수입이라도 정기적인 소득이 주는 안정감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2. 지역 커뮤니티와 연결되세요. 퇴직 후에는 직장 동료와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하지만 지역 커뮤니티에 참여하면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노인들을 위한 지역 프로그램이나 봉사활동이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다양한 지역 모임이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해 보세요. 3. 평생 학습을 실천하세요. 퇴직 후 새로운 기술이나 취미를 배우는 것은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 삶의 활력을 제공합니다. 일본에서는 50대 이상을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이 활발합니다. 한국에서도 온라인 강의나 평생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세요. 배움은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50대 이후의 삶,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 우리는 은퇴를 끝으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은퇴는 새로운 도전의 기회입니다. 일본의 중장년층이 보여주는 가장 큰 교훈은 바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여러분도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준비가 되셨나요? 지금 당장은 불안하고 막막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발짝 내딛는 용기만 있다면 50대 이후의 삶은 이전보다 더 활기차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일을 하든 새로운 취미를 찾든 중요한 건 나의 삶을 주체적으로 설계하는 것입니다. 50대 이후에도 빛나는 인생, 지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은퇴가 아니라 스스로 준비한 멋진 후반전을 설계해 보세요. 60대가 되면 모두가 편안한 노후를 꿈꾸잖아요. 평생 일만 하다가 겨우 얻은 퇴직금으로 이젠 좀 쉬어도 되겠지 하는 마음이 들기 마련입니다. 저도 60대 초반에 딱 그 기분이었어요. 주변에서는 연금이나 은행 정기 예금만 들라고 했지만 저보고는 조금 용감하다고 했던가요? 저는 그 퇴직금 대부분을 미국 증시, 그 중에서도 S&P 500 지수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떨 것 같나요? 앞으로 은퇴가 멀게만 느껴지지 않는다면 아마 한 번쯤은 머릿속에 그려볼 시나리오일 겁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누구나 어떻게 하면 노후를 더 안정적으로 조금이라도 풍족하게 보낼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하잖아요. 오늘은 제가 실제로 겪었던 그리고 제 주변에서 보았던 3가지 사례를 바탕으로 S&P 500에 퇴직금을 투자한 뒤 찾아온 10년 후의 풍경을 한번 풀어보려고 해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1. 내 퇴직금을 미국 시장에 넣는다는 것의 의미. 투자라 하면 다소 겁이 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60대가 되면 그 겁이 더 커집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또다시 큰 돈을 벌 기회가 많지 않으니까요. 그만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죠. 저 역시 똑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P 500에 투자하기로 결정한 건 미국 시장이 전 세계의 경제를 이끌어 가는 큰 축이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어요. S&P 500은 미국에서 시가총액이 큰 500개 기업을 모아놓은 지수잖아요. 결국 미국 경제 전체에 투자하는 셈이다 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과거 데이터를 보니 몇 차례 큰 위기가 있었음에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상향을 해오더라고요. 하지만 모든 결정에는 늘 빛과 그림자가 있잖아요. 단순히 과거 데이터만 보고 무작정 투자하기엔 리스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미국 주식 관련 서적도 찾아보고 경제 전문가들의 칼럼도 읽고 유튜브로 여러 경제 유튜버의 의견도 들어봤어요. 누구 말이 맞고 틀리고의 문제라기보다 다양한 관점을 들어보니 장기 투자를 한다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공통된 의견이 꽤 있더라고요. 그렇게 결심을 굳히고 저도 퇴직금 5억 중에서 4억 5천만 원을 미국 주식 S&P 500 인덱스 펀드에 넣었습니다. 나머지 5천만 원은 생활비와 비상금 목적으로 현금성 자산으로 두었죠. 당시 마음가짐은 이 돈을 최소 10년은 안 건드리고 묵혀두자였어요. 어차피 은퇴하면 큰돈 들어갈 곳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 생각했고, 부족하면 연금이나 조금 모아둔 예비비로 충당해가면서 시간을 벌자는 생각이었습니다. 10년 후 돌아보니 성공과 후회의 교차점. 자, 그렇게 시작된 투자. 10년이라는 시간은 짧기도 하고 길기도 해요. 당장 주식시장이 출렁일 때마다 한순간에 몇 천만 원씩 사라지는 걸 보면 심장이 철렁하곤 했죠. 그래서 중간에 욕심이 생겨서 조금씩 종목을 갈아타 볼까 고민도 하고, 아니면 하락장에서 더 매수해야 하나 싶어 결단력을 시험받기도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저는 큰 이익을 얻었어요. 10년 동안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매년 조금씩 어쨌든 미국 경제는 굴러갔고, 그동안 기술주 중심으로 많이 올라주기도 했고요. 제 계좌를 최종적으로 봤을 때 원금 대비 상당한 수익이 났습니다. 물론 이게 마냥 매일매일 상승만 한 건 아니에요. 중간중간에 금융위기도 터지고 코로나, 팬데믹 같은 세계적 이슈가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길게 바라보니 우상향의 흐름을 타고 최종적으론 꽤 괜찮은 결과물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똑같은 결과를 얻었을까? 라고 물어본다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그 세월 동안 주변에서 3명의 지인을 눈여겨봤는데 이들 모두가 비슷한 시기에 은퇴하고 S&P 500에 투자했음에도 전혀 다른 모습으로 노후를 보내더라고요. 사례 1 그대로 묵혀둔 장기투자 성공담. 제 후배 중에 저랑 비슷한 시기에 퇴직금을 받아서 저를 따라 S&P 500 인덱스 펀드에 투자한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는 정말 철저히 묵혀두는 스타일입니다. 주식 계좌를 아예 안 열어본 건 아니었지만 흔히 말하는 존버 오랫동안 버틴다를 착실히 실천한 셈이죠. 시장이 요동칠 때마다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팔고 빠져나와야 하나? 하면서 조바심을 냈지만 이 친구는 어차피 나는 10년 보자고 마음먹었어 라며 전혀 흔들리지 않더군요. 그 덕에 결국 큰 수익을 봤습니다. 10년 만에 퇴직금이 거의 2배 가까이 불어났다고 하니 노후 자금으로 꽤 여유롭게 쓸 수 있게 된 거죠. 요즘은 국내외 여행도 자주 다니고 취미생활도 마음껏 하면서 은퇴 후에도 이렇게 살 수 있구나 라는 걸 몸소 증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정이 마냥 편하지만은 않았다고 해요. 가끔 뉴스를 보면 경제위기나 미국 증시가 하락하는 이야기가 나오면 밤잠 설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끝까지 차분하게 버틴 게 가장 큰 성공 요인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례, 이 조바심의 잦은 매매로 손실 본 이야기.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행복한 결말을 맞은 건 아닙니다. 같은 시기에 또 다른 지인은 퇴직금을 S&P 500 인덱스 펀드에 넣기는 했는데 처음에는 잘 가다가 어느 날부터 잦은 단타 매매를 시작했어요. 주가가 조금 내려가면 안 되겠다. 지금 팔아야 손실을 줄일 수 있어 하고, 팔고 반대로 오르면 이제 더 오르겠지? 하고 늦게 들어가서 이미 오른 값에 사들이고 이런 걸 반복하다 보니 결국 고점에 사고 저점에 파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몇 번이나 겪더라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분명히 우상향인데도 불구하고 당장 계좌가 파랗게 변하는 날이 몇 주만 이어져도 마음이 급해지는 게 사람 심리잖아요. 그러다 보니 결국 원금 대비 큰 수익은커녕 오히려 손실을 본 경우도 있습니다. 그 지인은 지금 70대 초반이 되었는데 현재는 원래 계획했던 은퇴 후 여유는 좀 놓쳤다고 해요. 집안 형편에 따라 자녀나 손주 지원도 해줘야 하고 건강 문제로 병원비도 꾸준히 나가다 보니 남은 자금이 넉넉하지 않아서 고민이 많습니다. 아마 장기 투자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이해했더라면 결과가 많이 달라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례 3 분산 투자로 심리적 안정을 얻은 사례. 마지막으로 제가 아는 60대 중에는 퇴직금 5억 중 반 정도만 S&P 500에 투자하고 나머지는 채권이나 예적금 또는 부동산 간접 투자 같은 다른 자산에 분산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무조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노리기보다는 노후에는 안정성이 우선이라고 판단한 거죠. 그 결과 S&P 500이 상승할 때는 수익을 챙기고 혹시 시장이 크게 떨어지는 시기가 와도 전 재산이 다 위험해지는 상황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첫 사례처럼 폭발적인 수익률은 아니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대신 마음의 여유가 있었다고 하더군요. 중간에 미국 증시가 2030%씩 흔들려도 그래, 절반만 들어가 있으니 어느 정도 커버될 거야 라고 스스로를 다독일 수 있었던 거죠. 10년 후 이분은 큰 돈을 벌었다기보다 안전하게 수익을 챙긴 쪽에 가깝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방어하고 조금 더 여유로운 생활이 가능해진 정도랄까요. 은퇴 후의 심리적 안정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가치이니 이런 투자 방식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3. S&P 500 투자를 생각한다면 기억해야 할 것들. 제가 10년을 보내면서 느낀 건 장기 투자의 기본은 지속성과 심리적 안정감이라는 점이에요. 실제로 퇴직금을 거의 다 넣어두니까 시장 변동성에 따라 마음이 크게 흔들린 적이 많았습니다. 첫째, 장기적인 시각을 유지하기.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는데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12년 혹은 몇 개월의 흐름만 보고 매번 성급하게 결정을 내리면 큰 실수를 할 수 있어요. 특히 은퇴 후에는 재도약할 기회가 많지 않으니 시간을 길게 바라보고 꾸준히 들여다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둘째, 본인만의 투자 원칙 세우기. 저 같은 경우는 애초에 10년은 안 팔겠다는 원칙이 있었어요. 이렇게 하면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흔들리지 않고 견딜 힘이 생깁니다. 물론 가끔 시장 흐름을 살펴보고 크게 이상이 없으면 그대로 두는 거죠. 셋째, 분산 투자와 현금 흐름 확보. 60대 이후에는 무엇보다도 현금 흐름이 중요합니다. 갑작스러운 의료비나 예기치 못한 가계 지출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예비비, 연금 또는 다른 안정적인 수익원을 어느 정도 확보해두고 나머지를 투자하는 게 좋겠죠. 분산 투자도 이런 맥락에서 꼭 필요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4. 은퇴 후에 삶 돈을 불리는 것만이 답은 아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중에는 결국 돈을 많이 벌어야 행복하다라는 결론으로 가실 수도 있지만 사실 노후란 돈만이 전부는 아니에요. 제가 10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확실히 수익이 많이 나면 생활이 편해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건강이나 가족관계, 그리고 스스로 의미 있는 일들을 찾아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주식 투자를 해서 수익을 얻는 건 삶을 좀 더 편안하게 해주는 요소일 뿐 인생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지는 못합니다. 결국 노후 준비라는 건 자금, 건강, 인간관계, 삶의 보람을 찾는 활동까지 총체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S&P 500에 대한 이야기는 은퇴 후 투자 방법 중 하나일 뿐 만능 열쇠처럼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미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을 믿고 꾸준히 장기 투자를 한다면 그래도 은퇴 후 재정적 안정성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죠. 맺은 말. 이제 70대가 된 제가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은 준비는 부지런히 하고 실행은 차분히 하자는 겁니다. 60대가 되면 길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은퇴 후의 삶도 2030년은 거뜬히 이어질 수 있어요. 그 시간을 조금이라도 여유 있고 풍족하게 보내려면 어느 정도는 자산 분리기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 재산을 무모하게 투자했다가 마음 졸이고 스트레스만 받으면 안 되겠죠. 제 주변 사례 3가지를 통해 볼 수 있듯이 결국 투자라는 건 본인의 성향, 재정 상황, 심리적 안정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해 의사결정해야 해요. 다음 세대는 우리처럼 평생 직장에서 오래 일하다가 40이나 50쯤 퇴직금을 받고 은퇴하는 시대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변하지 않는 건 노후에는 안정적인 수입원과 마음의 평화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S&P 500 투자가 그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는 걸 기억해 두시고 기왕 하기로 마음먹었다면 기초 공부와 장기 플랜을 꼭 세우시길 권합니다. 여러분도 10년 후, 20년 후에는 지금보다 더 풍요롭고 여유 있는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돈도 좋지만 건강과 행복을 겸비하는 노후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랄게요.